지금 당장 나가주세요. 여기 당신 같은 분이 함부로 들어올 곳이 아니거든요. 강한 어조로 뱉어진 한 남자의 목소리가 화려한 아트 갤러리 입구에서 울려 퍼졌다. 갓 들어서려던 문가영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그녀가 입을 열기도 전에 남자는 손짓으로 보안 요원을 불렀다. 저 사람 명단에 없는 것 같으니 안내 데스크에서 막아주세요. 잠깐만요, 문가영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입을 떼었지만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남자의 거친 손짓이 다시 날카롭게 허공을 갈랐다. 문가영 씨라고 하셨나요? 솔직히 이름이 유명하든 말든 우린 아무 관심 없어요. 난 이 행사 기획자고 이 오프닝 나이트를 직접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내 결정에 토달지 말고 돌아가 주세요. 누구 마음대로요. 저도 이런 아트 이벤트에 참석할 자격이 있음 초청장에 문제라도 있나요? 문가영은 굳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눈매가 가늘어지며 비웃음이 깃들었다. 자격이란요. 여긴 엄선된 인원만 초대되는 곳이랍니 당신은 초청장이 있든 말든 제가 보기엔 마땅치 않군요. 그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주변의 관람객들과 스태프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갑작스러운 소란의 한 어르신이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 사람들 대체 왜 이렇게 시끄럽게 싸우고 있는 거야? 다른 이가 귓속말로 대꾸했다. 어떤 여배우가 들어오려는데 행사 기획자가 막는 것 같아요. 저분은 인기 많은 문가영 씨 같은데. 문가영이요. TV에서 본 적 있어요. 저렇게 대놓고 모욕을 주다니 너무 심하네요. 그 사이 남자의 목소리는 더욱 단호해졌다. 당신이 누군지 상관없다고 했습. 내 행사를 망치지 말아주세 보안 요원들.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이분을 밖으로 안내하세요. 저도 정식 초대를 받았습니다. 문가영은 손가방에서 초청장을 꺼내려 했다. 직접 확인해 보세요. 그러나 그는 그 서류를 힐끗 보더니 손으로 가볍게 쳐냈다. 보여줄 필요 없어요. 초청장이라는 게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이미 확인했는데 명단에 없다고 들었거든요. 사람들은 숨죽이고 지켜봤고 일순간 갤러리 안에 정적이 맴돌았다. 모두의 시선이 문가영과 기획자에게로 쏠렸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주변 공기가 갑작스럽게 차가워졌다. 누군가는 스마트폰으로 이 상황을 몰래 촬영하기도 했다. 아니, 저분한테 저렇게까지 하는 건 좀 지나치지 않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어떻게든 해결이 돼야 할 텐데. 이런 장면을 놓칠 수 없지. 기록해서 나중에 올려야겠어. 가까이에서 눈치를 보던 스태프 한 명이 기획자에게 조심스레 다가왔다. 김 기획자님, 이분 정말 문가영 배우 맞습게다가 예전에 행사 관련해서 협조해 주시기로 했던 분이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혹시 착오가 있으신 건? 그러자 그는 스태프를 향해 손을 들어 제지했다. 착오고 뭐고 없어요. 내가 이 행사를 책임지고 출입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해요. 자격 미달인 사람은 들어올 수 없다고요. 왜 제가 자격 미달이죠? 문가영은 억눌린 분노가 서서히 목소리에 배어나왔다. 저 역시 행사 주최 측에서 보낸 메일로 정식 초청을 받았습.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참가해달라는 부탁까지 들었는데요. 애초에 당신이 이 행사를 빛낼 수 있을 거라고 믿지 않습니다. 김 기획자가 비웃으며 대꾸했다. 어디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면 다 되는 줄 아나요? 이건 순수 예술인을 위한 자리예요. 연예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공적 가치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잠깐만, 너무 과하잖아. 구경하던 관람객 한 명이 참다 못해 말을 걸었다. 유명인이라도 아니면 일반인이라도 초대장만 있으면 입장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김 기획자는 그 관람객을 흘끗 노려보았다. 일반론적으로야 그렇겠지만 이번 전시는 예술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제한된 사람만 받기로 했음 난 그걸 지키기 위해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누구든 내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면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순간 분위기가 더 싸늘해졌다. 어떤 이는 한숨을 쉬었고 어떤 이는 뒷걸음질을 쳤다. 이를 지켜보던 중년 부부가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다. 자기야, 우리 조금만 떨어져 있을까? 혹시 괜히 휘말릴 수도 있잖아. 그렇긴 하지만 그냥 두긴 너무 안 됐어. 저 배우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을까? 난 문가영 팬이기도 하고 지금 기획자가 너무 권위적으로 구는 것 같네. 한편 문가영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한번 초청장을 내밀며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공식 초청장입니 행사 직인이 찍혀 있고
담당자 서명도 있어요. 스태프들도 제 이름 알고 있잖아요. 어떤 이유로 제 출입을 막으시는지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김 기획자는 짜증스러운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설명이요. 그냥 답은 간단합니. 우리 갤러리 측에선 행사장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는 인물을 들이지 말라고 했어요. 난 최종적으로 당신이 분위기를 흐릴 수도 있다고 판단했어요. 분위기를 흐리다니요? 전 그냥 지인이 준 기회를 따라 참석하러 온 건데요. 지인이 누구던 간에 이 자리는 전문 예술인들이 교류하는 장이죠. 연예인이 우르르 몰려들면 홍보 효과를 노리고 초대했겠지만 실속은 없다는 게 내 소견입니다.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닌가요? 옆에 있던 스태프가 다시 한번 중재를 시도했다. 그리고 김 기획자님, 행사 주최 측에서도 특정 인사의 입장을 강제로 막으란 말은 안 했습. 작품 홍보를 위해서라도 영향력 있는 분들이 오시는 게 좋다고 들었는데요. 그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똑똑 두드리며 스태프를 향해 신경질적으로 답했다. 내가 직접 이 행사를 기획했고, 난 이렇게 결정했어. 회사 윗선이나 주최 측에 내가 설명할 테니 괜한 참견하지 말아요. 당신은 그냥 안내 일이나 잘하세요. 문가영은 한숨을 크게 내쉬며 다시금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알겠습. 그러니까 지금 이 행사 오프닝에 제가 참석하는 게 불쾌하시다는 거군요. 그럼 이렇게 합시다. 혹시라도 제가 안으로 들어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전시만 보고 조용히 돌아가면 안 되나요? 다른 분들처럼 아주 평범하게. 그런 요구 자체가 이미 자기 자신을 특권층으로 생각하는 거죠. 난 유명인이니까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그렇지 않아요. 저는 유명인이라서가 아니라 정식 초청장을 가진 관람객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는 겁니. 이름이 널리 알려진 배우라 해도 저도 한 명의 관객일 뿐이고요. 갤러리 벽면에 은은한 조명 아래 사람들은 숨죽인 채 이들의 설전을 지켜봤다. 이미 몇몇은 스마트폰을 들고 동영상을 찍느라 바빴고 또 다른 이들은 여기저기 통화하며 지금 여기 난리 났다 라고 전하고 있었다. 저분 진짜 스타 맞네. 그런데 저렇게 무시당하는 거 처음 보는 것 같아. 나도 당황스럽네. 근데 기획자는 왜 저렇게까지 거부하지? 글쎄 뭔가 개인적 감정이라도 있는 걸까? 문과영은 차분하게 상대를 바라보았다. 혹시 저를 싫어하시나요? 제가 과거에 잘못이라도 한 건지. 김 기획자는 미소 없이 대꾸했다. 싫어한다기보다 난 연예인들이 예술 행사에 나타나면 실제 예술가들이 제대로 조명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 당신 같은 유명 얼굴이 오면 언론은 배우만 찍지. 정작 전시 작품과 작가는 관심 받기죠. 그래서 난 행사 때마다 가능한 연예인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요구해왔어요. 아, 그런 이유였군요. 그녀는 억울함이 섞인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분들이 저를 초대하셨다면 홍보 효과도 기대하셨을 텐데요. 순수 예술가들도 작품이 알려지는 걸 마냥 싫어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착각하지 마세. 모든 예술가가 홍보 효과를 방기는 건 아닙니. 제대로 작품을 평가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아요. 대중의 이목만 쫓기 싫어한다는 말입니다. 구경하던 한 젊은 여성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그럼 왜 초청장을 발행하셨나요? 이미 공식 서류까지 발급된 상태라면 김 기획자님과 주최 측 간의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은 거 아닐까요? 김 기획자의 표정은 점점 더 힘들어져 갔다. 그 부분은 내가 확인할 테니 당신들은 상관 맛에 당장 여기서 더 소란 피우면 전시 진행에 큰 지장이 생깁니. 그래서 미리 제지하는 거예요. 전시를 방해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문가영이 한층 단호한 목소리로 응수했다. 오히려 전 이 전시의 발전을 응원하고 싶어요. 지난번에 연락받았을 때부터 이 행사가 작가 지원 프로그램 기금 마련을 위한 오프닝이라 들었습. 좋은 취지인 만큼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길 바랐고요. 김 기획자는 콧방귀를 뀌었다. 좋은 취지를 알고 있다면 더더욱 당신이 빠지는 게 낫겠죠. 예. 언론이 전시보다 당신 얼굴만 찍을 테니까. 그렇게 단정 짓지 마세. 적어도 저도 배우로서 예술의 가치를 존중합니다. 두 사람이 팽팽히 맞서는 사이 관리직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서둘러 달려왔다. 김 기획자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 주최 측 대표님이 저를 급히 찾으시더군요. 뭔가 큰 오해가 있다고. 아니, 문가영 씨도 와 계시네요.
초청장 받아두었는데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다던데요. 그 말에 주변의 구경꾼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역시 공식 초대를 받은 게 맞았군. 근데 왜 기획자는 안 들여보내려고 한 거지? 김 기획자는 매서운 시선으로 중년 남성을 바라봤다. 아, 박 매니저님.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연예인 출입은 자제시키기로 했다고. 매니저는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건 어디까지나 권장사항이지 특정인을 완전히 차단하라는 말씀이 아니었습. 게다가 문가영 씨는 특별히 우리가 초대한 게 맞아요. 작품 협찬사 측에서 받았고 또 참여 작가분들도 환영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 참석하는 순수 예술가들의 의중도 고려해야죠. 대중 스타가 오면 전시 자체가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대놓고 거부하시는 건 예의가 아니죠. 우리 행사 이미지에도 타격이 큽니. 지금 이미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고 촬영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 기획자는 순간 말문이 막힌 듯했다. 그는 주변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들이대는 사람들을 노려보고는 낮게 중얼거렸다.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조용히 처리할 걸 그랬군. 한편 관람객들 사이에서는 점점 목소리가 커졌다. 왜 이렇게까지 막는 걸까? 저 정도로 대놓고 모욕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 예술 행사라면서 오히려 배타적인 것 같아. 차별 아닌가? 초청장 있으면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니야? 동의해. 나도 미술 애호가인데 이렇게 배제하는 건 이상해.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문가영은 숨을 고르고 다시 차분히 말했다. 김 기획자님, 혹시 저를 당장 들여보내기 곤란하시다면 일단 안으로 들어가서 주최 측과 상의해 보시는 건 어때요? 밖에서 소란만 더 커지면 결국 행사 이미지에 해가 될 텐데요. 그는 차갑게 대답했다. 내가 여기서 직접 감당할 수 있으니 상관없습. 그러나 나중에 이 행사가 연예인 홍보쇼로 전락하면 책임지지 마세요. 죄송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미 영상으로 찍히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행사 이미지가 손상되고 있는 순간인 것 같네요. 구경하던 관람객 중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외쳤다. 문가영 씨, 힘내세요. 당신 팬입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박수를 치거나 기획자를 비난하는 목소리를 냈다. 우리도 미술 좋아하지만 이렇게 배제하고 모욕하는 건 본질적인 예술 정신이랑 어긋나지 않나요? 솔직히 고매한 예술이든 대중예술이든 상생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소란이 커지자 결국 갤러리 측 경영진인 듯 보이는 한 여성이 황급히 달려왔다. 다들 잠시 조용히 해주세. 지금 장소가 시끄러워서 다른 손님들에게 불편이 되고 있습. 김 기획자님, 조금만 제 사무실로 같이 가주시겠어요? 대표님도 계십니다. 김 기획자가 눈살을 찌푸리며 문가영을 노려봤다. 당신 때문에 공연이 일이 복잡해졌네요. 저기요 보안팀. 잠시 이분을 대기구역으로 옮겨주세. 절대 행사장 내부에는 들이지 말고요. 그 말에 보안 요원들이 접근했다. 문가영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손을 들어 보였다. 저도 억지로 들어가겠다는 건 아닙니. 일단 대표님이나 다른 관계자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경영진 여성은 한숨을 쉬며 그 사이에 끼어들었다. 문가영 씨, 죄송하지만 지금 이 상황을 빨리 수습해야 하니 저희가 잠시 인터뷰실로 안내해 드릴게요. 그 후에 대표님이 직접 오시겠다고 하십니다. 알겠습, 협조하겠습. 다만 제 입장에서는 이유 없이 거부당하는 건 납득하기 어려우니 부디 성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스타디 몇 분 뒤 문가영은 갤러리 안쪽의 작은 인터뷰실에 앉아 있었다. 바깥쪽엔 여전히 흥분한 관람객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던 한 스태프가 조용히 말했다. 지금 SNS에 벌써 영상이 올라오고 있대요. 반응이 뜨겁습. 기사화도 빠를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 김 기획자님이 조금 과하신 건 사실이죠. 문가영은 흐린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대놓고 들어가지 말라는 건 처음 겪어보네요. 전 그냥 좋은 마음으로 행사에 참여하려고 했는데. 스태프는 머리를 긁적였다. 그분이 순수 예술의 가치를 강조하고 대중매체에 나온 인물을 경시하는 성향이 있으세. 물론 의도 자체가 예술의 독립성을 지키고 싶다는 거겠지만 요즘 시대와는 좀 안 맞죠. 네, 그 의도는 이해하지만 방법이 너무 공격적이에요. 잠시 후 대표와 경영진 여성, 그리고 김 기획자가 모두 인터뷰실로 들어왔다. 대표는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문가영 씨, 정말 죄송합니. 분명 저희가 정식 초청장을 발송했는데 김 기획자님께서 본인 소신 때문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표님, 착오가 아니라 의도입니. 전 이런 식으로 연예인이 전시를 이벤트화하는 걸 막고 싶었어요. 김 기획자는 여전히 강경했다. 대표가 고개를 흔들었다. 이건 작가분들과 상의해 진행한 행사고 작품 홍보도 필요합니. 일부 작가분들은 대중에게 다가가고 싶어 하색에다가 문가영 씨께선 사적으로도 미술 공부를 하신다고 들었고 이 프로젝트 기부에도 관심이 많으신 분임니 이번 행사에 특별 게스트로 모시려던 거고요. 그렇다고 해도 전 이 행사가 자본 논리에 좌우되는 게 불편함니 주목도만큼 예술의 진정성을 훼손하는 위험이 있다고 봅니다. 문가영은 씁쓸하게 미소 지었다. 예술의 진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건 알겠지만 저도 예술을 존중합니. 촬영 때문에 시끄럽게 구는 식의 홍보성 방문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새롭게 떠오르는 작가들에게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대표가 중재하듯 손을 들었다. 조스 우선 행사를 방해하는 건 전혀 원치 않으실 테니 오프닝에 간단히 참석하시고 다른 게스트들과 함께 공연 관람과 전시 관람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후에 잠깐 자리를 마련해서 오늘 벌어진 해프닝과 예술적 포용성에 대해 얘기해 보는 것은 어떻고요? 김 기획자는 인상을 쓰며 반박했다. 굳이 왜? 경영진 여성이 설명을 덧붙였다. 솔직히 지금 상황이 SNS로 퍼져서 이미 밖에서는 예술 행사가 연예인을 배제했다라는 이야기가 돌아요. 오히려 이걸 계기로 예술계와 대중문화가 상생하는 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면 어떨지? 그게 결과적으로 이 행사 취지와도 맞다고 생각합니. 젊은 신진 작가들이 대중성이라는 벽을 넘어서고 싶어 하는 사례도 많잖아요. 김 기획자는 입술을 깨물며 고민하는 듯 했다. 내가 이 행사를 기획한 의도는 순수 예술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상 제가 괜히 꼰대처럼 비춰지고 있잖아요.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미안하지만 그렇습. 지금은 우리 모두 이 사태를 수습하고 이걸 발전적인 방향으로 돌리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때예요. 김 기획자님도 이해해 주시죠. 문가영이 조용히 한마디 덧붙였다. 기획자님의 걱정도 충분히 이해해요. 다만 저도 작품을 진지하게 감상하고 싶고 이 전시가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알려지길 바랍니. 전체 얼굴만 내세우려는 게 아니라 미술 작가들의 세상을 알리고 싶어서 온 거예요. 결국 서로 몇 마디 추가적인 설득과 대화를 나눈 후 김 기획자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 그렇다면 저도 할 말이 있습. 예술적 포용성이든 뭐든 이렇게 유명인들이 무턱대고 찾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밝히고 싶어요. 대표는 안도한 듯 미소를 지었다. 좋습. 그럼 그렇게 하지요. 오늘 행사 끝에 패널 토크를 추가로 마련해서 이번 이슈를 공론화하고 결국 좋은 결론을 내보면 어떨까요? 김 기획자는 네, 그래요. 라며 마지못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렇게 상황이 일단락되자 밖에서 지켜보던 관람객들은 한숨을 돌렸다. 몇몇은 문가영에게 다가와 응원의 말을 전했고 어떤 이들은 여전히 영상을 찍으면서 나중에 꼭 올려야지 하고 중얼거렸다. 그러나 간신히 평온을 되찾은 전시장은 예정된 시간보다 늦게 오프닝 세리머니를 진행하게 되었다. 오프닝 세리머니 직전에 무대에 올라야 하는 작가들과 스폰서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문가영은 조용히 뒤편 구역에 서서 스태프의 안내를 기다렸다. 그 곁으로 몇몇 팬들이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문가영 씨, 힘드시죠? 그래도 이 행사에 남아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아까 상황 제3자가 봐도 불쾌했어요. 어떻게 그런 대우를. 그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저도 예술에 대해 진심이니까 어려운 일이 있어도 노력해야죠. 아까 대응이 격해졌다면 죄송합니다. 잠시 후 무대에서는 행사 주최 대표가 공식 인사말을 시작했다. 사회자가 이어서 새로운 안내를 했다. 오늘은 뜻깊게도 전시 후에 특별 패널 토크를 진행하게 되었습. 예술적 포용성과 대중문화의 교차점이라는 주제로 여러분 모두와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무대 뒤편에서 김 기획자가 마이크를 잡고 있는 모습을 본 관람객들은 웅성거렸다. 저 사람 아까 그 기획자 맞지? 맞아, 공개석상에서 무슨 말을 할까?
오프닝 행사가 끝나고 전시장 투어가 진행되었다. 조용한 음악이 깔린 가운데 사람들은 자유롭게 작품을 감상했다. 작가들도 직접 설명에 나섰다. 문가영은 전시 작품에 대해 진심 어린 관심을 보이며 작가들에게 질문했고 작가들은 의외로 호의적으로 답해 주었다. 배우님, 제 작업 과정이 궁금하시다니 영광입니. 전 사실 대중매체 노출이 거의 없어서 이런 식으로라도 제 작품을 알릴 기회가 생기는 게 좋아요. 저도 이렇게 직접 작가님 이야기를 들으니 작품이 주는 느낌이 훨씬 깊어요. 정말 감사해요. 감사할 건요. 아까 일이 좀 시끄러웠는데 마음 상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아니에요. 전 잘 보고 있어요. 예술가분들이 받는 열정과 노력,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돼서 좋아요. 결국 전시 투어가 끝나고 모든 관객이 한쪽 홀에 모여 패널 토크가 시작되었다. 김기획자 대표 미술작가 1명, 그리고 문가영이 자리에 앉았다. 사회자가 주제를 소개했다. 오늘 현장에서 작은 해프닝이 있었습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예술 포용성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 김 기획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 기획자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굳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선 오늘 제가 행사장에서 언성을 높이면서 결과적으로 문가영 씨를 무례하게 대했다는 점은 인정합니 제가 좀 과했어요. 그 점은 사과드립니다. 문가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주었다. 이해합니 기획자님께서 지키고자 하는 원칙이 무엇인지도 알았고요. 그래도 저 역시 예술 행사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왔기에 너무 배척당했다라고 느꼈을 때는 굉장히 속상했어요. 김 기획자가 잠시 침을 삼킨 뒤 계속했다. 솔직히 저는 요즘 예술계가 자본이나 대중매체 영향력에 쉽게 흔들리는 걸 보면서 불안했습. 그래서 배우, 아이돌, 유명 인플루언서 같은 사람들이 작품보다 더 주목받는 상황을 경계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제 모습이 결과적으로 편협했음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대표가 덧붙였다. 포용성이라는 말은 결국 예술이 더 많은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는 의미죠. 하지만 반대로 정말 작품성이 훼손되진 않을까 하는 우려도 이해해야 합니.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화하는 게 참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작가로 초대받은 게스트가 말을 이었다. 저는 사실 문가영 씨가 온다는 걸 알고 내심 기대했습. 제 작품이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알려질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요. 전 대중의 관심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지나친 상업화나 가십성 보도는 경계해야겠지만요. 문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저도 경계심이 필요하다는 건 동의해요.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작가님들이 받는 스포트라이트가 더 많아졌으면 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예술적 가치를 대중이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회자가 여러 질문을 이어가자 관객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귀 기울였다. 그리고 마무리 단계가 되자 김 기획자가 조심스레 다시 마이크를 들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오늘 제가 특정 인물을 함부로 배제하는 태도를 보인 건 큰 실수였다고 생각합니. 예술 행사란 결국 열려 있어야 하잖아요. 물론 제 고집이 완전히 없어지진 않겠지만 적어도 다른 접근 방식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토론이 끝나자 작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사회자가 밝게 마무리했다. 오늘 이 패널 토크가 단순한 사과와 해명이 아니라 앞으로 예술계와 대중문화가 함께 고민할 화두를 던진 것 같아 기쁨니 모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이 토크가 끝난 뒤 관람객들은 자연스럽게 홀 여기저기로 흩어졌다. 김 기획자가 무대에서 내려와 문가영에게 다가왔다. 문가영 씨,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 자꾸 반복해서 죄송하지만 제 의도가 무례를 정당화하진 않잖아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요. 그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 저도 오늘 사건으로 인해 진정한 예술 존중이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혹시라도 이 행사 이후에 작가분들과 대중을 연결할 수 있는 기획이 있다면 제게 조언 좀 해주시면 좋겠습. 제가 너무 배타적인 태도를 고수했던 것 같아서 앞으로 균형 있는 시도를 해보고 싶네요. 그럼 언제든 연락 주세. 저도 미술 분야를 더 깊이 배우고 싶고 다른 예술 장르와 협업할 기회가 생기면 기쁘니까요. 사방에서 스태프들은 분주히 움직이며 방금 패널 토크 정말 반응 좋았습. SNS에도 예술적 포용성 이야기가 계속 언급되네요.
기자들도 기사화한다고 합니다. 라고 떠들었다. 매니저가 나타나서 김기획자를 보며 말했다. 이번 일로 갈등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빠르게 수습해 주셔서 감사해요. 관리자로서도 큰 탈이 날 뻔했거든요. 저도 앞으로 직원 교육이나 내부 가이드라인을 좀 바꿔야 할 것 같습. 초청장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가 옆에서 거들었다. 맞아요. 그리고 오늘처럼 부딪힘이 생긴 경우 빠르게 대화 자리를 마련해 서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 내부적으로도 대규모 행사에서 연예인 참석에 대한 정책을 재정비해야겠죠. 이참에 전 직원 워크숍을 계획해 보면 어때요? 김 기획자는 부드럽게 웃으며 동의했다. 네, 저도 그런 기회를 통해 제 관점을 조금 더 열어보겠습니다. 한편 이 모든 걸 가까이서 지켜본 몇몇 관람객이 문가영에게 다가왔다. 배우님, 저희도 아까부터 쭉 지켜봤는데요. 정말 대단하셨어요. 참기 어려웠을 텐데 끝까지 대화를 이어가 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예술 행사에 이런 식으로 배타적인 태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맞아요. 덕분에 이런 이슈가 공개적으로 논의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다행히 좋게 마무리된 듯해요. 문가영은 미소 지으며 작게 답했다. 저도 지금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앞으로 예술계와 대중문화가 같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오늘 같은 해프닝도 의미가 있는 일이었겠죠. 행사가 완전히 마무리되자 홀 한편에는 새롭게 마련된 전시 안내문이 붙었다. 이번 오프닝 토크를 계기로 갤러리 측은 대중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작가와 관람객 간의 소통 기회를 적극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니 미술의 문턱을 낮추어 더 많은 사람이 예술을 누리고 예술가들도 폭넓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장을 만들려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문구였다. 관람객들은 그것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누군가는 사진을 찍고 SNS에 올렸고 또 누군가는 진짜 정책 바뀔까? 라며 반신반의했다. 그러나 전시장 전체 분위기는 확실히 부드러워진 듯 보였다. 스태프들도 더 친절하게 관람객을 맞이했고 김 기획자는 곳곳을 돌아다니며 작가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날 저녁 전시가 끝나고 나서 문가영은 조용히 갤러리 로비에 서 있었다. 김 기획자가 다가와 말을 걸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음. 사실 제겐 고집이라기보다 트라우마 같은 것도 있었어요. 예전에 주최했던 소규모 전시가 언론의 과도한 관심 때문에 변질된 적이 있어서 그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제 과오 때문에 이번엔 더 조심하려 했던 거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 저도 촬영 현장에서 제 의도와는 다르게 이슈화되는 일들을 자주 겪거든요. 그는 한껏 누그러진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어쨌든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 않고 마음대로 판단해 몰아쓴 건 제 잘못입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열린 자세를 갖도록 노력해 볼게요. 감사합니. 저도 대중의 관심이 예술을 해치는 게 아니라 예술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제 역할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두 사람은 가벼운 악수를 나눴고 주변에 있던 스태프들은 잔잔한 미소로 그 광경을 지켜봤다. 그제야 갤러리 로비에는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다. 문가영이 밖으로 나서려 할 때 몇몇 관람객이 다시 다가왔다. 오늘 정말 좋은 경험이었습. 이렇게 직접 배우님이랑 작가님들 그리고 기획자님이 소통하는 걸 보니까 저도 응원하고 싶네요. 맞아요. 이번 일로 행사 측도 달라지겠다고 하니 다음 전시가 벌써 기대됩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네, 저도 꾸준히 관심 갖고 지켜볼게요. 여러분도 꼭 다음 행사에도 찾아오셔서 좋은 작품 많이 봐주세요. 오랜 소동이 끝난 뒤에 갤러리는 처음에 냉랭했던 분위기가 사라지고 차분하고 따뜻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다. 김 기획자는 출구까지 나와 손님들을 배웅하며 일일이 인사를 건넸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 불편을 드렸다면 사과드립니. 앞으로 더 나은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스태프들도 활짝 웃으며 조심히 돌아가세. 다음엔 더 멋진 이벤트로 모실게요. 라며 한층 적극적으로 인사를 했다. 마지막으로 문가영이 문 밖으로 나서려 할 때 대표가 뒤따라와 한마디 건넸다. 오늘 이렇게 끝나서 정말 다행입니. 앞으로도 자주 교류하면서 우리 작가분들에게도 많은 영감을 주시길 바랄게요. 그녀는 깊게 고개를 숙였다. 저야말로 감사합니. 이렇게 귀중한 예술 현장을 볼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 그리고
다시 한번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 기획자님도 분명 변하실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크게 배웠으니까요. 그날 밤 SNS와 온라인 기사에는 문가영 예술 행사서 입장 거부당했다가 패널 토크 참여라는 헤드라인이 빠르게 올라왔다 하지만 이어지는 내용들은 결국 화해와 포용으로 마무리되었다라는 긍정적인 결말을 강조했다. 댓글창에는 진정한 예술은 열려 있어야 한다. 연예인도 예술 애호가가 될 수 있다. 등 다양한 의견이 올라왔다. 며칠 뒤 김 기획자는 다시 한번 갤러리 SNS에 공개 사과문과 함께 새로운 지향점을 제시하는 글을 올렸다. 예술계와 대중문화의 상생을 위해 좀 더 열린 자세를 취하겠다. 앞으로 갤러리가 주최하는 모든 전시에 다양한 계층과 배경을 지닌 관람객이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해당 글 말미에는 문가영 씨와 함께 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해보고 싶다는 희망도 조심스럽게 적혀 있었다. 이 모든 소식을 접한 대중들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좋은 방향으로 발전했네. 갈등이 있더라도 이렇게 해결될 수 있군. 예술과 대중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 사례 등등. 사람들은 각자 의견을 나누며 이 사건을 계기로 다양한 논의를 이어갔다. 나는 요즘 미술관 가는 게 더 편해질 것 같아. 맞아. 앞으로 이런 문화예술 행사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 좋겠어. 문가영도 정말 대단해. 그런 모욕을 당하고도 끝까지 남아서 해결하려고 했잖아. 그 기획자분도 큰 깨달음을 얻으셨을 거야. 우리도 그냥 비난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실천으로 이어질지 지켜보자. 결국 이번 사태는 단순한 언쟁으로 끝나지 않았다. 기획자와 갤러리 측이 대중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앞으로의 행사 기획 방침을 바꾸겠다고 공식 선언했고, 문가영 역시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두의 관심과 참여로 인해 제도와 인식이 조금씩 달라지는 시발점이 된 것이다. 한편으로는 이 사건을 안 좋은 해프닝이라고만 바라보던 이들도 그 뒤로 이어진 대화와 변화의 움직임을 보며 이런 충돌이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열 수도 있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장에 있던 관람객들은 이 갈등이 없었다면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볼 일도 없었을 것이라며 각자에게 남은 여운과 깨달음을 공유했다. 마지막 날 갤러리 공식 계정이 행사 영상을 편집해 올리면서 김 기획자와 문가영이 함께 웃으며 인사하는 장면도 보여주었다. 그 영상 끝에는 예술은 사람을 배척하지 않습.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은 결국 하나입니다. 더 넓은 시선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즐기는 것이라는 문구가 들어 있었다. 그리고 영상 아래에는 다음 전시를 기대해 주세요. 라는 한 줄이 이어졌다. 그 영상을 본 사람들은 댓글로 나도 다음 전시 가겠다. 문가영 씨도 또 오시나요? 이번엔 작가와 대중, 그리고 연예인까지 모두 윈윈할 수 있길 같은 반응을 보였다. 그 분위기 속에서 갤러리의 이미지도 예전보다 훨씬 부드럽게 변했고, 김 기획자 또한 이전에는 너무나 닫혀 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많이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그렇게 해프닝으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예술계와 대중문화의 상호 성장에 대한 화두를 남기며 막을 내렸다. 문가영이 떠난 후에도 사람들은 그녀가 보여준 태도와 기획자의 최종적인 사과와 약속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했다. 이런 경험, 우리도 언제든 겪을 수 있겠지. 분명 어디선가 비슷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을 거야. 그럴 때마다 오늘의 일을 떠올리면서 서로 대화하는 방법을 찾으면 좋겠다. 진정한 예술적 포용성은 우리 모두가 가꾸어 가는 거잖아. 누군가는 이런 대화를 주고받으며 전시장을 떠났다. 그리고 며칠 뒤 갤러리 공식 게시판에는 새로운 공지가 올라왔다. 다음 달부터 예술 포용성, 세미나 개최, 문가영 씨 특별 초청 강연 예정. 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가 가능. 사람들은 환호했고 다시 한번 이 갤러리와 행사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결국 이 모든 사건의 마무리는 갈등이 어떻게 예술을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시로 남았다. 갈등이 있어도 대화로 풀면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로 배운다면 예술도 사람도 사회도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다.
라는 메시지가 이날 가장 강렬하게 새겨진 교훈이었다. 그 밤 마지막으로 인터뷰를 맡았던 기자가 스스로 녹화한 영상을 보며 중얼거렸다. 이 영상을 더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면 어떨까? 예술의 정의, 대중문화의 역할, 그리고 한 사람의 사과가 가져오는 변화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네. 내일 기사로 내보내면서 독자들에게도 당신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을까? 하고 물어봐야겠다. 이처럼 하나의 해프닝이 누군가에게는 커다란 깨달음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한 걸음의 성장 동기가 되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진정한 예술의 힘은 배타적인 울타리 밖에서 함께 어우러질 때 가장 빛난다는 사실을. 그럼 이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질문은 행사 마지막에 대표가 관객들에게 건넸던 말이지만 이후로도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서 계속 울려 퍼졌다. 한 걸음 더 열고 한마디라도 더 대화하며 오늘을 발판 삼아 내일을 만들자. 이제 그 답장을 준비하는 건 각자의 몫이었다.